현재 시간 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영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로는 좀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하고 오후 5시에 결과가 나왔죠. 공매도 연장 여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반을 연장했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예측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이렇게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 6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선거 이후에 네. 6월 정도 됐을 때에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통 3개월 정도 연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뭐 하지는 않았었고요. 어떻게 돼서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가겠다라는 쪽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 정도를 주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이제 보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 2일까지 이제 금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코스피 200 등 대형주들에 한해서 예.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최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더 붙게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거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공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됐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게임스톱 사태를 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대략 한 440조 달러의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버렸거든요. 이게 오히려 수급보다 더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말씀하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또 스토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공매도라는 게 무작정 뭐 뛰어들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실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테슬라처럼 성장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종목의 경우에는 그 역시도 이겨낼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공매도가 연장이 한 달 반밖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걸까요? 저는 후자일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공매도가 이번에는 더 이상 크게 연장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었다라는 것을 이미 뭐 수차례 정부 당국이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오늘 심지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 단지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고 이에 따라서 아침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점들, 이러한 점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이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요. 1조 1천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현재 지금 그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증시가 좀 크게 밀리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금융 투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프로그램 매도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인 수급의 꼬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동안 올랐던 이후 네.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종목으로 하나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기아차가 뜨거웠어요. 네. CNBC의 보도 때문인데요. 네. 정말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어떤 뉴스였죠? CNBC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와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곧 약 한 4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기름을 부은 것이 대만의 IT 애플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글로벌리 다양한 매체들이 이런 것들을 전함에 따라서 아침부터 이제 강한 그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애플이 그동안 어떤 뭐 하다못해 휴대폰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어떠한 업체와 거래한다라는 것을 밝힌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게 팩트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현재 지금 애플과 삼성이 독자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애플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제가 뭐 자동차 관련 기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하고도 얘기가 좀 진행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연 애플카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점이죠. 과연 현대기아차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단순 하청 업체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관적입니다만 뉴스 플로우를 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있네 하다가 점점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 제로 소멸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랑 자동차주들이 지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단순히 시장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서 너무 하나의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일까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죠. 네. 뭐 저희 방송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채널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시장의 하락도 뭐 무시 못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분들께서 현명해지신 거죠.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애플과 삼성이 현대기아차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떠한 자동차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4조 원 정도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네. 자동차 업계로 본다라면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좀 차분해지신 게 아니겠는가.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아차에 대한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눈에 띄는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네. 상한가까지 간 어제 저희가 구형테크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한번 영화테크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가치가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네. 뽑았는데 150억 원의 부품 계약 때문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영화테크는 어떤 회사인지 이번에 나온 계약 소식이 비중을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짚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네. 한 축은 수소차죠. 수소차에 대한 커다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테크가 바로 이러한 수소 부품을 만드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수소 트럭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유럽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테크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강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테크가 큰 수소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오늘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기아차와 협력사들의 주가 상승이 거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테크가 네. 지금 왠지 약간 그 중소형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형테크가 상한가에 계속 안착이 되어 있으면 아직 괜찮다. 상한가가 풀리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네. 것 같은데 왜 구형테크가 그런 대장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그 현대기아차의 부품사들이 움직이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애플과의 협업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기아차의 미국 공장 주변에 있는 부품사들이 상당히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나 뭐 다양한 뭐 협업 관계를 통해서나 기아차를 쫓아서 미국까지 따라갈 정도라면 그 협업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다, 이렇게 돈독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 조지아 공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부품 업체 중에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대장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화테크는요 저희가 가격 전략을 보기보다 한번 차트를 살짝 볼게요. 예. 오늘 주가가 15%의 갭상승으로 문을 열어서 20% 가깝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음봉이 길게 길어졌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런 차트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네. 제가 이런 차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영화테크를 일단 손으로 가리십시오.
네. 그 선입견을 가린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화테크라고 한다라면 현대차의 수소 그 부품을 담당하는 좋은 회사니까 이게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야라는 생각을 지우시고요. 그렇게 놓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고점에서의 음봉과 대량 거래 출현 이거는 뭐죠? 정석대로 하면 매도 사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더욱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보유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라도 일정 부분 엑시트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올바른 전략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이라면 영화테크 그냥 여기서 보내주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확실히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네.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방산 테마로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협주가 오르면 방산주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들의 기술력에 기대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상승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은 항공우주가 지금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번 주 들어서도 내내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결국 미국발 뉴스인데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런 관련 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의 제조업체들에게 다양한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는 아주 우수의 기술력을 좀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우주 산업과 관련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검증된 재료를 써야 됩니다. 어떠한 뭐 누가 좀 잘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에 무엇을 맡긴다라기보다는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가고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리 나름대로 시장 우위 전략을 펼치고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테마로 인해서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항공우주 테마가 새로운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주들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또 한화가가 그렇죠. 대장으로 떠오르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같이 따라가는 뭐 하나의 테마로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물론 이 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오늘 또 8%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센트레가이도 있고요. 예, 하나에어로가 오늘 4.7%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테마가 빠르게 돕니다. 지수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였다라면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항공 테마, 우주 항공 테마들이 오히려 다시 또 머리를 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뭐 AP 위성 같은 경우도 24% 정도 올라가는 중소형 개별주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들은 그러면 이게 무언가 있어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를 팔았다가 지금 떨어진 종목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볼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낫다라고 후자요? 말씀드려요. 예. 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을 일일이 따라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고요. 그거는 전문적인 투자자의 영역이다. 오히려 그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트레이딩에 능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 잘라낼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강하지 보편적인 저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알아봤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시멘트주입니다. 오늘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는 시멘트. 그래서 이번 주에 대거 정부 정책이 나온다. 공급 부분에 있어서 주택 공급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번 주 들어 시멘트주들, 건설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고려 시멘트라든지 뭐 쌍용 양해라든지 유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시멘트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네. 시멘트주들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멈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시멘트 회사들이 주로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납품하는 데가 레미콘 업체들인데 레미콘 업체들에게 가격 상승 가격을 인상하겠다 작년 말에 벌써 통보를 했거든요. 따라서 네. 올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멘트 업체의 이제 장점은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단점은
지역별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시멘트라는 게 장거리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을 하다 보면 습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을 넓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지만 개별 기업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시멘트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들은 오늘 오히려 하락 음봉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모두 다 빠지면서 GS건설도 오늘 장 초반에 보여주던 상승 반납하고 5% 넘게 밀리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재료 소멸로 봐서 오늘 아침에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라고 네. 했는데 진짜 재료 소멸인 건가요?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올해 이제 그런 뉴스 플로어에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건설사들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냐라고 봤을 때 주택건설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거든요. 결국 주택건설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올해 미뤄 짐작하기 때문에 저는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나섰던 대장주들이 다 쉬어가죠. 네. 그 역할들이 오늘은 좀 더 크지 않겠는가. 오늘은 삼성, LG, SK하이닉스, LG전자, GS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부품진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5%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조금 올라왔던 차익 매물의 추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재료 소멸로 벌써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뉴스를 기대하신 분들에게 향하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일 뿐 건설주, 시멘트주를 향한 정부 정책의 수혜는 올 한 해 쭉 지속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넝쿨님의 이야기도 그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